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MJTV의 고민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JI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고민 중에 칫솔과 치약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근데 오늘은 그리고 마지막에 환자분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칫솔 뭐 있을까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스케일링 후에 양치를 꼼꼼히 하는데 어떤 칫솔이 좋을까요? 물어보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칫솔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칫솔만 다뤄도 한두 시간, 뭐 3, 4시간을 다룰 수 있는 게 칫솔이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칫솔만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치약 부분을 아직 고민이 들어온 게 없어서 치약을 지금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칫솔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칫솔 처방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치과 쪽에서도 환자분들께서 이제 치과 쪽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원장님 무슨 칫솔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치과에서 환자분들께서 구강 관리 용품들을 알려달라는 거죠. 무슨 칫솔 써야 하나요? 라는 걸 질문을 한 건데요. 많은 병원에서 정말 전문 치과에서 사용되는 전문 칫솔을 이제 처방해서 판매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판촉용을 구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싸게 구입해서 그 칫솔들을 환자분들에게 선물용으로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그 이유는 그 칫솔에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자는 그 가치 있는 걸 본인이 구매했기 때문에 더 잘 닦고 관리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하는 데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거는 조금 그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전 좀 중요시 여깁니다. 김공주님 안녕하세요. 4분이나 기다리셨다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칫솔질 할 때 저도 지금 올해로 30년차 치과의생사다 보니까 이 솔질을 할 때 고객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잇몸과 치아의 이 경계를 안 닦을까? 라고 계속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잇몸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하세요. 그 이유가 잇몸은 그냥 상처가 날 수 있는 아픈 곳이에요. 그래서 잇몸에 칫솔질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잇몸부터 닦아야 되는 그 부위에 아예 선을 긋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자에게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전문가 칫솔질 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가 칫솔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입안 상태를 체크하는 게 먼저겠죠. 대부분 앞에 보이는 것만 많이들 보시고 어떻게 닦아라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만약에 스케일링을 했다거나 관리를 오늘 환자 계속구강 관리를 했다면 그분의 모든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방하시는데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환자가 이술질에 동기부여가 돼서 잘 참여를 했었는지에 대한 체크까지도 하게 된다면 아마 그거에 따라서 용품을 조금 더 간략하게 아니면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자의 구강내를 정밀하게 체크해서 구석구석 정말 안 되는 부위가 어디고 그 부위를 먼저 닦게끔 하는 걸 해서 환자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TBI 시간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TBI 시간에 정말 집중하셔야 될 건 그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를 집중해서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칫솔 교육 및 용품 사용 설명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내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겉으로 보는 면과 정말 그분이 입을 열었을 때 우리가 그 환자의 입안 상태를 볼 때 너무 다양한 조직 하나도 똑같은 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루할 일이 없어요. 모든 환자의 치아의 형태, 입안 상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걸 사용하시길 권유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위쪽에
토로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팔랄탈까지도 이렇게 증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하악에 이렇게 증식되어 있는 걸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무래도 칫솔질이 여기 끝까지 칫솔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칫솔질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여기를 계속 부딪히지 않아야 아프다라고 환자가 느낄 수 있잖아요. 부딪히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닦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특별한 방법을 권유를 해야 되겠죠. 특히 여기 상악 전치부 안쪽에 이렇게 큰 토로스들이 있을 때 이쪽에는 칫솔이 가서 여기서 끌어서 바깥으로 끌어올리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수한 첨단 칫솔을 오히려 권유하는 것이 이 환자가 관리하기에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앞면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쪽 입을 열었을 때 그분의 모든 전반적인 구강 내 구조를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튀어나와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왜 여기가 안 닦였을까? 라고 하고 보니까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이분에게는 알려드리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다 관리가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안 되는 데가 어딘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모 교모가 있을 때 어떤 양상으로 치아가 이제 파져 있는가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씹었을 때 그런 교모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 이런 치아 파임은 뭔가를 붙여도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환자에게 주의 깊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날카롭게 치아 페임이 날카롭거나 아니면 약간 부드럽냐에 따라서 교모냐 아니면 마모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먼저이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롱 브릿지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치아가 정출되어서 이 부분이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음식물 편입이 많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앞쪽보다 이쪽이 훨씬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을 환자에게 이해시키고 알려주는 게 더 먼저이다라고 저는 먼저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강 상태를 체크하고 칫솔 선택 전에 확인을 해야 그리고 그분의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해서 그거에 맞는 칫솔을 선택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분의 참여도에 따라서 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 여러 개의 용품을 오히려 설명을 해서 환자가 오히려 칫솔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면 더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환자의 참여도를 우리가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참여도는 환자가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구강 관리 상태를 우리가 관찰하면 이 환자의 그 덴탈 IQ, 그러니까 환자가 구강 상태에 따라서 위생 청결이나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도 용품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치면 착색제를, 치태 착색제를 저희가 발라서 환자가 어느 정도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안 되는 부위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환자한테 알려주는 방법을 이런 착색제를 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리퀴드나 어떤 겔 타입이 수입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타블렛은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환자를 타블렛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밀 관찰을 하다 보면 치아의 어떤 결손 부위나 어떤 정출된 부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잇몸에 어떤 상처가 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자에게 좀 더 관찰된 부분들을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그런 잇몸 상태, 치아 크기들을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서 칫솔의 강도,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칫솔 헤드의 크기, 그리고 치간 칫솔의 사이즈, 치실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환자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런 제가 선택했던 그런 용품들을 정확하게 사용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병원 내에서 처방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해서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구강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저절로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전문가 관리는 정말 잘하고 있겠지만 집에서 하는 홈케어까지도 환자가 잘 관리가 돼서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가 저절로 굴러가서 계속 구강 관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만 잘한다고 앞바퀴를 계속 이끈다고 뒷바퀴가 돌아가지 않은데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관리까지 완벽하게 돼야 결국에 우리는 치과위생사로서 어떤 환자의 구강 건강 관리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환자의 입안 상태에서 치아가 이렇게 정출되어 있는 이런 이제 환자의 관리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 치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옆으로 소를 대서 닦기보다는 세워서 하나하나 닦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을 이용해서 세 면으로 나누어서 먼저 메지알, 중간, 그 다음에 디스탈을 칫솔을 약간 더 뒤로 틀어서 뒷면까지도 닦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옆면을 닦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치아를 닦듯이 옆으로 닦아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이제 치아는 그런 부분 관리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치아는 이렇게 아래쪽에 결손 치아가 있어요. 이런 결손 치아가 있을 때도 그 부분, 앞쪽 뒤쪽의 부분을 좀 칫솔을 약간 더 비스듬하게 세워서 조금 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러에 보이듯이 칫솔이 딱 그 치아면에 부착돼서 잘 닦이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환자에게도 거울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닦아서 치면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환자가 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렇게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미러와 그다음에 칫솔모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하나하나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보이는 공간이죠.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보시면 칫솔모의 길이가 되게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많은 칫솔들이 대부분 한 10mm, 9에서 11mm 정도의 일반 칫솔들은 이 솔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10mm가 보통 정도인데요. 이랬을 때 요 사이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2mm가 더 긴 11에서 13mm 중간 정도 12mm에서 13mm, 12.5mm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전문가 칫솔 중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칫솔들을 이용해서 이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간 사이가 저렇게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면 조금 더 칫솔모가 긴 칫솔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치간 사이를 이솔질을 할 때 그 공극이 닦일 수 있도록 우리가 솔을 선택하게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잇몸 관리, 그러니까 잇몸을 닦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되게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덴티폼을 갖고 만약에 설명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환자의 구강 내에서 만약에 설명을 하셔야 될 때 이렇게 어디부터 닦아야 된다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덴티폼에는 아예 선이 거 있고 아니면 구강 내에서는 아예 여기 딱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놔야 될 위치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치간 사이에 만약에 칫솔 이외의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치간 칫솔을 사용하게 됐을 때 환자분들께서 치간 칫솔을 희한하게 이렇게 일직선 방향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에 익숙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직선 방향 외에 이렇게 사이드로 이 밴데이지에서 이 면을 닦는 것을 교육하는 거에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자분들께서 일직선으로 사용하는 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밴데이지 시켜서 이 양쪽 면을 닦는 부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더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총생된 겹쳐져 있는 이런 치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첨단 칫솔이라고 하는 칫솔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데, 환자분들께 어디부터 1번, 2번, 3번에서 이런 닦는 모션을 환자에게 직접 알려드려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 하나가 쏙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튀어나와 있을 때 1번, 가운데 2번, 그 다음에 뭐 메지알 1번, 가운데 2번, 디스탈 3번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이런 순서를 알려줘서 이제 닦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예 이렇게 깨끗하게 항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위를 정확하게 환자에게 이해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플라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 1, 2, 3, 4로 나누어서 그런 이제 플라그 세균 집단의 그 위치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입술질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 제거가 될 수 있는 정도를 존 1, 2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관리를 완벽하게 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면에 어떤 치석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런 그림 도표들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환자들에게 인식을 시키시면 환자분들은 스케일링이 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그림이나 중요하게 설명될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다음 모든 좀 많은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런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덴티폼을 갖고 환자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본인이 상태가 건강한 정도인지, 아니면 치은염으로 가고, 치은염, 치주염 어느 단계에 본인이 속해 있는지를 좀 파악하게 해서 이솔질을 할 때, 이럴 때 피가 날 수 있고, 지금은 피가 나지 않지만 조금 더 관리가 안 된다면 이제부터는 피가 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럼 환자분들께서 이솔질할 때 피가 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피나면 오히려 솔질을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더 칫솔질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환자에게 반대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사진과 입안을 직접 확인하게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어느 부분을 더 잘 닦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직접적으로 닦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가 미러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겹쳐져 있거나 튀어나와 있는 그런 치아들,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치아들을 환자가 직접 그 위치를 이해하고 아까 같은 1, 2, 3의 방법으로 닦는지를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홀라이피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 시기를 저희가 환자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환자가 왜 칫솔을 교체해야 되는지, 아무리 6개월을 써도 이렇게 항상 똑같은 상태인데 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미세모가 그렇게 크게 변형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걸 칫솔을 버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지만,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끝에, 결국에 칫솔의 끝으로 칫솔질을 하는데 그 끝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있을 때는 전혀 칫솔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환자한테 설명을 하셔야 하고요. 정말 이런 칫솔로 입안을 닦고 계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TBI를 해도 정말 관리가 안 돼서 갖고 오셔라 했더니, 이런 칫솔을, 그분이 닦는 칫솔을 확인하시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TBI 하실 때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칫솔 처방의 요령은 환자의 구강 질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고, 환자의 입안 크기, 치아의 크기, 그리고 환자의 입안 상태, 그리고 대상자의 연령, 성별. 이게 왜냐하면 연령에 따라서 이제 칫솔모의 크기, 그 다음에 헤드의 크기, 손잡이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손잡이가 작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손 잡는 게 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헤드를, 이 뒤에 손잡이를 좀 두꺼운 걸 선택하게 하거나, 남자분들은 헤드를 또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손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는지, 환자의 요구도는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처방을, 요령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 용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선택해서 환자들에게 이제 하셔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솔모의 길이, 그 다음에 솔모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일의 두께가 가늘수록 소프트한 거고 두꺼울수록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품이 어떤 정도의 마일을 갖고 있고 길이기는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나는 잇몸이 좀 부드러운 부드러운 솔을 선택하게 해야 할 환자한테는 조금 더 마일 두께가 적은 것을, 그 다음에 잇몸이 단단해서 건강한 분일 경우에는 마일 두께가 조금 7마일 정도의 일반적인 것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라면 조금 더 상품을 디테일하게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회사마다 이런 좋은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환자에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이드북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방하시면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방 상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자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하셔서 병원 진료에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길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